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기 바로 전인데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게 돼서 한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 이름은 정주영이라고 하고요. 현재 그 아사나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툴을 만드는 그 협업 툴을 만드는 회사에서 현재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면 말 그대로 제품 안에서의 어떤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는 그런 일이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디자인 시스템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영어로 써서 네.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랑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위해서 좀 그런 이제 코드 베이스를 이제 디자인하는 그런 일을 하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한국에서 이제 안전공학이라는 전공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그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굉장히 적성에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이후에 좀 다른 일도 경험을 많이 해보고 막 진짜 텔레마케터? 전화상담원이죠. 전화상담원이나 아니면 병원에서도 일을 해보고 진짜 배송기사 그런 물류 쪽에 배송기사로도 일을 해보고 네네. 진짜 노가다도 저는 해봤었거든요. 진짜 여러 일을 하면서 이제 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이것저것 좀 경험을 해봐야겠다. 아직 어리니까. 근데 정말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정말 감사하게도 어떤 이제 은사님을 지금 저의 이제 한국에 계신 멘토분이신데 네네. 그분을 만나고 나서 좀 그런 직업 적성과 이제 저의 그 성격 유형 이런 것들을 상담을 받고서 이제 미국의 이제 디자인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네. 같은 고향 출신이잖아요. 네. 둘 다 이제 오하이오주의 그 콜럼버스라는 도시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CCAD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으로 보면은 2년제 전문 대학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구글까지 가셨고 지금도 굉장히 좋은 기업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도전과 역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CCAD는 4년제고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못 알고 4년제 죄송합니다. 이제 네. 디자인 스쿨이고 네네. 이제 저의 전공은 광고 디자인이었어요. 광고 디자인이었는데 이제 처음에 와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언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네네. 뭐 제가 그 전에 미국에 와보거나 해외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26살 때 처음 왔었거든요. 와서 되게 늦게 오신 네, 좀 편이네요. 늦게 학부를 다시 시작한 편이었죠. 그래서 늦게 와서 좀 영어적인 언어적인 장벽,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뭐 가족이나 친척들도 여기 없고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웠었는데 미국을 오기 전에 네네. 제가 어느 정도 목적과 방향성을 그래도 설정하고 왔었기 때문에 그런 좀 언어적인 부분, 뭐 문화적인 차이, 뭐 이런 부분이 힘들더라도 좀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좀 힘들어도 제가 좀 많이 포기하지 않고 네, 열심히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2학년 때부터 학부 2학년 때부터 인턴십을 시작했었어요. 그때부터 인턴십을 왜냐면은 이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인턴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당시에도 한국 학생들을 보면은 대부분 90% 이상이 다 여기서 취업을 못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늦은 나이에 와서 좀 그거에 대한 이게 좀 남들보다 좀 더 그런 되게 의식적으로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인턴십을 시작해서 이제 3학년 때쯤에 시작한 인턴십 한 회사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정규직으로 너를 이제 졸업 후에 해줄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을 받고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졸업 후에 그 회사에서 이제 취업을 했죠. 그래픽 디자이너로. 이제 몰기지 회사였어요. 그것도 되게 작은 마케팅. 특이하네. 네, 몰기지 회사에서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저랑 동갑내기 친구 한 분이 이제 한국 분이셨는데, 네네. 그 친구가 당시에 이제 이 실리콘밸리 애플에서 엔베디드 디자이너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에서도 정규직으로 바로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계약직으로든 혹은 어떤 디자인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네네. 친구가 애플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돼서 그걸 보고서 되게 제가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방법도 있고 진짜 이렇게 실리콘밸리로도 가는구나, 그 오하이오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안주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당시에 그 그래픽 디자이너로 직장 생활하면서 이쪽 UI UX 쪽으로 내 커리어 패스를 약간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일 끝나고 저녁에는 좀 포트폴리오도 준비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를 준비하다가 이제 디자인 에이전시로 오하이오에서 이제 디자인 에이전시를 처음에 들어갔고, 네네. 거기서 이제 UI UX를 좀 배우고 거기서 한 2년 반,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여기 마운틴 뷰에서 이제 구글에서 이제 기회가 생겨가지고 여기로 오게 됐죠. 어떻게 보면 정리해보자면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뒷받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올 수 있었던 게 아니고. 네, 그 좀 저는 이 실리콘밸리를 당시에 이제 그 친구 때문에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생겨서 온 것도 있지만, 그 당시쯤에 제가 이제 좀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좀 이런 마음이 컸었어요. 되게 감사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도움을 준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게 내 힘으로 이렇게 될 수 없는 거고, 나도 좀 뭔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고 좀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디자이너로서는 조금 약간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이미 하기 시작했고, 그렇기 위해서는 좀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는 좀 실리콘밸리로 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거의 뭐 아까 식사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2, 3년 정도를 계속 인터뷰를 준비하고 계속 시도했던 것 같아요. 500여 곳에 시도를 하셨다고. 네, 500군데 정도의 회사에 어플라이도 하고 막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터뷰 본 회사는 100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100개면 사실 엄청난 것 같아요. 네. 한국으로 치면.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좀 진짜 그 과정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감사하게 조금 제가 이제 이해한 거는 주변에 이제 좋은 사람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듣게 되었고, 그거를 나도 이루고 싶다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2, 3년 이상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말씀인지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보통 한국 사람들 오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일단 던지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는 게 지금 여기까지 커리어를 쌓아오신 데 많이 도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요즘 구글 주가가 되게 부진해서, 물론 주식에 대해 여쭤보는 건 아닌데 일해보신 그 구글의 모습은 좀 어땠나요? 네, 일단 구글이라는 회사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수평적인 것 같아요. 일하는 방식, 협업 방식에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 IC라고 하죠. 인디비주얼 컨트랙터나 매니저 사이의 어떤 일하는 방식이 이렇게 수직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수평적으로 좀 내 레벨이 낮더라도, 이 사람이 레벨이 낮더라도 이 사람의 아이디어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포용적인 컬처, 그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다양한 백그라운드,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받고 자란 분들, 뭐 진짜 다양한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 팀에 있었으니까 디자인을 하면서 어떤 일률 단편적인 아이디어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다양하고 정말 창의적인, 정말 완전 사고방식이 약간 뭐랬죠? 좀 완전 다른 앵글로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 일하면서 진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좀 저의 관점이 넓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일하면서 확실히 전에 일했던 미국 회사들하고도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느꼈던 거는 워낙에 너무 다양한 주장과 아이디어가 있다 보니까 진행이 안 돼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제품의 개발 네. 프로세스 과정이 너무 느려요. 그런 단점이 그리고 있을 수 있어요. 리더 하는 분들,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워낙에 이제 밑에 있는 분들의 주장들이나 아이디어들도 포용하니까 약간의 리더십도 제가 봤을 땐 좀 약하다고 느꼈어요. 쳐낼 건 쳐내야 되는데 이제 다 들어보고 이러니까. 이런 확실한 리더십, 강한 리더십의 좀 부재? 저는 좀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것도 구글이 워낙에 팀이 진짜 수백 개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팀마다도 문화나 다 정말 다르긴 한데 제가 있었던 팀은 좀 그런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저도 느꼈던 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그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보면 진짜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의 기술력으로 이어지는 거고 미국의 그 스트롱한 모습의 백본이 되는구나 이런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게 유학 생활을 이제 일하신 것까지 하면 한 7, 8년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공부하거나 일하면서 겪으셨던 뭐 힘드셨던 일이나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일이 좀 있으실까요? 힘들었던 점이라고 하면 정말 아직까지 저는 언어적인 부분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일적인 부분에서의 언어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스몰 토크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스몰 토크는 진짜 그 터미널러지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게 어떤 그런 컨텍스트 그 어린 시절을 같이 공유하지 않거나 어떤 컨텍스트가 없으면은 제가 얘기할 맞아요.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맞아.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좀 동료들과 그런 점심시간이나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눌 때도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이모셔널리 좀 이렇게 커넥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그게 저는 아직까지도 되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얘기할 때나 개그할 때도 굉장히 스페시픽한 걸 노려서 얘기하죠. 뭐 얘는 누구 같아. 어제 뭐 이런 상황에 이런 거 같다 하는데 내가 그걸 안 봤으면 그게 무슨 소리지? 그렇죠. 저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신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또 다른 방면으로는 일하시거나 공부하시면서 아 미국에 오길 잘했다, 뭐 또는 좋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저는 확실히 느꼈던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긴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아무래도 한국에서 제가 저희 20대 중반까지 한국에서 보냈는데 한국에 있다 보면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있다 보니까 생각하는 거나 네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떤 제한돼 있다? 맞아요. 그렇죠? 뭐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맞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생각도 좀 더 큰 물고기처럼 고래처럼 맞아요.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정말 미국에 와서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하고 싶었던 거는 제 관점이 많이 넓어졌다. 네. 확실히 이제 미국이라는 넓은 것과 이 진보된 것들을 보고 오신 분들은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걸 시도해서 성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뭐 스타트업 시도하시는 분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봐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40대 50대 분들이 많으시니까 자녀들 이민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한 5년 정도 살았지만 꼭 한번 기회가 되면 1, 2년 정도 애들이랑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뭐 이민을 오고 싶어 하거나 보시는 분들 중에 직접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뭐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을까요? 지금 저는 사실 이거를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특히 자녀들 제가 뭐 지금 결혼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유학 보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이들. 그쵸. 네. 근데 저는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아이들이 저는 좀 어느 정도 방향성은 갖고 오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좀 나이가 들어서 유학 오시거나 이민 오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목적과 방향은 갖고 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제가 이제 유학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한국 분들 중에 이민 오셔서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많죠. 어떤 목적, 어떤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자기 편한 사람들끼리 한국 커뮤니티 안에서 한국 사람들끼리만 대화하고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좀 진짜 미국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뭔가 이렇게 뭔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거를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방향성을 확실하게 갖고 오시는 부분, 그리고 특히 유학을 오시는 이제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본인이 여기 이민까지 생각을 하신다면은 확실히 스템 계열로 전공을 선택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스템 계열이 스템이라면 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인데 사실 문과 쪽이더라도 어느 정도 그 스템과 연결되는 전공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그냥 학생 비자로 오시게 되면 여기서 사실 취업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외국인으로서. 그쵸. 근데 거기다가 이제 비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비자는 보통 1년밖에 안 나와요, 졸업하면. 맞아요. 근데 이제 스템으로 오면은 공식적으로 3년을 있게끔 해줘요, 취업하는 이상. 늘려주는구나. 네, 더 늘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취업하는 이상이라는 게 취업하기 전을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취업하기 전에는 그 스템도 이게 보장이 안 돼요. 이제 회사에서 취업이 되면은 이제 비자도 그렇게 3년 동안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냥 전공 보시고 오시면은 그냥 졸업하고서 돌아가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문과 계열은 취업을 해도 1년밖에 안 나오는 거고, 이공계 계열은 취업하면 3년까지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애매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문과, 이공계 계열 딱 나누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문과이면서도 스템과 엮이는 그런 전공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많이 갖고, 예를 들어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전공인데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 스템과 연결이 돼서 네네네. 그래서 그걸로 3년을 계시고 그 동안에 뭐 이제 뭐 그쵸. 회사에서 기회가 스폰서 많으니까. 받으셔가지고 H1 비자가 되시든 영주권이 되셔서 여기서 지낼 수 있는 그게 보장이 되는 거니까 비자가 생긴다라는 게. 근데 그렇게 안 해서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게 안 해서 다시 석사로 가시고 그쵸, 진짜 계속 또 학교 옮기시고 뭐 랭귀지 스쿨 가시고 비자 때문에. 그래서 좀 저도 그걸 확실하게 하시는 거. 공감이 좀 되는 게, 이제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 여기 오면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만약에 부모님 없이 혼자 오면은 뭐 성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술, 담배, 또 여기는 마약이 총기. 네. 진짜 야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혼자 왔거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진짜 선배님으로서 말씀해 주시는 게 진짜 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 어떻게 얘기 한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사실 저도 이거 취지 자체가 좀, 저도 디자이너로서 제가 여기서 이제 취업하고 일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과정이어서 좀 유학생분들, 한국분들 중에서도 되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봐서 좀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자 이런 어떤 인터뷰 팁들이나 네, UI 그 디자인 관련된 어떤 교육 컨텐츠들을 제가 올리는 채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제가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좀 하다가 안 하다가 자꾸 이렇게 되는데, 이제 주디라고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JOOD. JOOD. 네, 주디라고 이제 그 주의 디자인 채널이라는 어떤 그런 아크로놈인데 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네, 한번 혹시 관심 네네. 있으시면은 네, 많이 오셔서 방문해주세요. 채널 방문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